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13회입니다. 이거 413회를 왜 하나 그러냐면은 어제 강의가 6강을 이제 노란기를 했는데 거기서 빠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가 미비하고 또는 책에서 1차 기출 해설서 책하고 또는 2차 80선하고도 미비점이 나왔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지금 올려놨고요. 오늘 강의 자료에 있는 여기 로그인을 해야겠네요. 로그인을 하면은 들어갑니다. 저도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강의하고 또 뭡니까 2차 문제가 2차 작년에 2차 문제가 지금 작년에 또 한 문제가 작년부터 좀 어신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강의 사회 2차 문제를 보고 나서도 좀 어신스럽다고 했는데 오늘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전국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고 작년에 보면은 그 유통구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작년에 유통구조 2차 문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기출 해설서 여기에 문제가 법령 보면은 지리적 표시 방법하고 14조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광고를 너무 많이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공부하는 이게 카페지 광고하는 카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년 4회 2차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올려놨는데 4회 2차 기출 해설 답을 보면요. 수분사 적중 예상 문제 80은 알파 인용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2차입니다. 물론 이제 부산에서 답을 했지만 그때부터 답을 낼 때부터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원양 선사는 포클랜드에서 오징어를 의획하여 냉동 상태로 부산 감천항에 양용하였다. 이 냉동 오징어를 정부 비축 수매 사과 무관하게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과정을 가로에 적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원양 선사 일본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상 소비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소비자 앞에는 소매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 도매상이 있고 소비지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양 선사에서 1, 2차 도매시장은 답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틀리는데 내용을 다시 보시고 어떻게 답을 달았냐면요. 어문이 간다 해가지고 전문 무역 상사로 하고 소매상으로 해야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양 선사에서 무역 구조가 옛날에는 종합 무역 상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4년 7월 22일 전에 종합 무역 상사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제도인 전문 무역 상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무역 상사가 신설하기 위해서는 후가입니다. 신설 절차는 산자부 장관이 위탁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 권한을 줍니다. 위탁 줍니다. 한국무역협회장 밑에 전문무역상사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협회장이 의결을 하면은 전문무역상사에 지정 결과 통보를 하면서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뭡니까? 원양선사와 1번은 전문무역상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답도 잘못 냈고 신설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설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신설 절차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답은
전문무역 상사, 그리고 나서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답은 도매업자가 아닌 소매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답을 정정을 어떻게 하느냐? 정정. 전문 무역 상사 그리고 소매상입니다. 소매상으로 정정합니다. 김용의 책 80년 알파 230페이지도 정정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차후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는데 원양 선사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전문 무역 상사 소매상으로 일단 정정을 김용현 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답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전문 무역 상사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종합무역상사라는 이런 말을 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무역상사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용어는 무역학 전공, 저는 무역학을 어느 정도 전공을 했지만 그런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무역상사라는 게 만일에 답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예, 이거로서 2차를 작년 4회 2차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무역상사 소매상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1차를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죠. 원산지법하고 이렇게 지금 별표를 계속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자, 수분사 적중 예상 문제 80선 130 보완입니다. 이것도 지금 80선을 보완합니다. 80선에 보면 문제를 보니까 원산지법상 6조 2에 따라 가진금의 일반 원칙 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가진금 근거 6조 1항 2항을 근거로 하는 건 맞습니다. 가진금이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행정명령을 간접적으로 이행하여 돈으로서 행정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 부과 기준이 이 80선 책에 알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같은 거는 책에 보시고 가진금 부과 기준이 이제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지금 올린 거고 원래 이제 가진금을 적을 때는 부과 기간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런 말 정도는 적어줘야 됩니다. 이 경우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로부터 다시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하되 1회 위반 행위를 적발된 날로부터 2년간 위반 횟수를 합산하여 가진금을 부과한다.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가진금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3억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구간 범위입니다. 그래서 통관 단계 수입 농산물 등 반입 농산물 등 경우에는 위반 수입 농산물 등 반입 농수산물의 세관 수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 중의 적은 금액이다. 이것도 있죠. 100분의 1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서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초과될 때는 위반 금액이 6천만원, 7천만원 칩시다. 7천만원 곱하기 3이다. 그러니까 47이 28이네요. 8천만원, 8은 48, 30이죠. 8천만원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4를 곱하면 48, 30인데 초과 최고 3억 알로니까 초과를 못합니다. 3억까지는 때리고 2천은 더 못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위반 금액과 가진금액, 위반이 100만원 이하는 0.5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초과 500만원가는 0.7이고요. 500만원, 1000만원 이하는 1입니다. 1배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은 1.5를 곱하고요. 2000만원, 3000만원은 위반 금액의 2입니다. 3000만원, 4500만원은 2.5고요. 4500에서 초과 60만원 미만은 3.0을 3을 위반 금액에 곱합니다. 그러면 60만원이니까 이하니까 포함되죠. 60만원 초과고 얘는 포함 안 돼. 60만원이니까 36, 18 이렇게 1억 8천만원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트로 부과 기준입니다. 가트로도 보면 부과 기준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저 원산지에 가서 그 있죠. 법 5조 2항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름 구종입니까? 5조 1항이 있네요. 그죠?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트로도 1차, 2차, 3차 위반인데 이 가트로 구종을 쭉 이렇게 원산지법에 관계되는 걸 정리를 개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트로라는 것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트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예, 1년입니다. 각 기호 강목의 기준을 구분하고 위반 행위로 가트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게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트로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로 계산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2분의 1이죠. 가트로를 경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질서위반 시행령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가트로 구성이다 일반법은 질서위반 행위 구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일단 이 알파 80선 적중 예상 문제 80선의 139페이지 문제 39번 가징금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거 또 보면은 여기 있죠. 수품사 1차 개정판입니다. 1차 개정판입니다. 1차 개정판 222페이지에 1차 기출문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보면은 지리적 포시품의 포시 방법 있고 품질 인정 포시 방법, 수산물 1억제 포시 방법이 있는데 농산물 1억제 포시 방법으로 응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별표에. 여기 이제 답 결론이 이제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답 결론은 32조는 지리적 포시 방법이죠. 인쇄, 포시판, 폰말, 스티커입니다. 14조 품질 인정 포시 방법이죠. 인쇄 꼬리포입니다. 그때 10번 문제가 1회 10번 문제가 꼬리포가 답이었습니다. 그 꼬리포는 품질 인정품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물 1억제도 스티커든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가능한 거는 32조와 수산물 1억제 가능하고 14조 품질 인정은 꼬리포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품질 인정 포시 물론 시행령이니까 시행구칙인가 그러니까 빼고요. 시행구칙의 별표인가 법 14조입니다. 품질 인정 포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지 도형은 가로 세로 어떻게 하고 흰색 모양의 바탕 테두리는 간격은 0.1로 한다. 포지 도형의 흰색 바탕으로 하단부 좌측 투영은 어떻게 하고 한글 영문으로 글자를 고딕출하고 글자 크기는 포지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고 포지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포장재 색깔은 고라에 판단을 파란색 빨간색으로 한다. 포지 도형 내부의 품질 인증은 퀄리티 시푸드 글자 색상의 포지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에 해양수산부 마프 코리아라고 한다. 흰색 바탕으로 한다. 배색 비율은 녹색에 이렇게 한다. C 80, Y 100 파란색 빨간색. 포장재 크기 따라 조절하고 인증기간 인증번호를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14조니까 꼬리포와 인쇄가 될 겁니다. 그죠? 14조니까 꼬리포와 인쇄 정리를 하고요.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1억제인데 이게 농산물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아까 봐가지고 추정을 해봅니다.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티커가 필요하고 인쇄가 필요할까 방법. 포지는 소비자 쉽게 알 수 있게 양면에 포지하고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지를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수산물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다음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소포장 경우에는 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요구에 따라 표시하고 원산지는 또 수출용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면제 대상, 우포장, 대행포장, 수출용 수출 업자, 수입하는 업자가 요구했을 때 면제 대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 지리적 포시에 관계되는 포시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1회 때 시험이 나온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요번 이론서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지도 한글 영문 글자의 코덱지를 하고,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지리적 표시를 적고, 모포 코리아로 적고, 녹색 비율과 파란색 비율과 빨간색 비율로 합니다. 표시가 있고요. 방법에는요, 포장의 글자 표시와 글자 크기 키우거나 할 수, 줄일 수 있고, 위치, 옆면에 표시하는 게 하되, 구조상 어려우면은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내용은 어떻고, 포장, 소비자 알기 쉽게 하고, 인쇄 스티커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 스티커. 맞죠? 그러면은 지금 지리적 표시, 이거 뭐, 14조죠. 인쇄 꼬리포. 어디 갔어? 얘가 뭐죠? 지리적 표시죠. 인쇄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보면 표지판, 폰말까지도 가능합니다. 14조는 인쇄 꼬리폰만 있고요. 그리고 수산물 1억제는 스티커하고 인쇄가 가능합니다.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래 강의할 때 책이든 이렇게 김용희 기억도 지금 잘 안 나고 이거는 공부할 때 좀 암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하고 또 하나, 자 오늘 강의했지만 친환경의 유기의 별도 시행령이 있고요. 이렇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가태록 부과 기준부터 시간 날 때 봐두셔야 됩니다. 뭐 많은 건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에 대한 안전소사에 대한 구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에, 농수산물에, 자, 무상으로 수거 못한다. 어제 아래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에. 이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어느, 적정한 양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또, 이런, 여기에 보면은, 별표가 지금 많이 지금 올려놨습니다. 별표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책들을 보더라도 교재 80선도 지금 아까 전에 강의할 때 잘못됐으니까 지금 오타 같은 것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차 문제를 보면요. 1차 책에 들어가면 수분사 기출 이번에 이게 별표 금방 했고요. 이런 빨간 거는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분지관리 법률 시행령에도 역시 별표를 오늘 올려놨 시행구칙에 별표가 있고요. 시행령에도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검사관의 자격 90몇 조인가 되죠. 89조인가 90조인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간 날 때 보셔야 됩니다. 가공부의 검사 결과 보시 합불 판정을 하죠. 서류 검사, 간접 검사, 정밀 검사를 할 때 그때 이겁니다. 보고요. 뭐 제4호는 어떻게 하고 바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모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합격은 소인이 여기 뭐 구호는 소인은 8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 포시 정부 비축용 국내에는 등급 인정을 1호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2호 그리고 3호, 4호, 5호, 6호는 합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합격 줄 때는 7호가 되고 7호는 이렇게 준다는 거죠. 31cm 포장에 이렇게 한다. 이 정도까지 봐두시고 좀 더 보완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이 있고요. 친환경, 유통가격 안정법. 자, 어제 유통가격 안정법을 하다가 좀 했는데, 여기도 별표를 올려놨습니다. 유통가격 보면 가진금하고 이렇게 어제도 놓았죠. 가진금 구간 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위가 놓으면 어렵지만, 일단 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은 워낙 덩치가 크죠. 그래서 100억 미만은, 1일당 가진금은 영업정지 가름에 있으니까 4만원이나 1시 100, 1000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유통가격 안정법이 어지 기출을 문제도 작년 4회 2회 문제를 보더라도 용어들 설명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컴퓨터가 좀 안 돼가지고 어떤 그랬는데 이런 용어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용어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그러고 나서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러고 나서 개설하다 보면 하여튼 뭐 매매 참관인, 그러고 나서 산지 유통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경매사,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전자거래. 그럼 유사시장은 여기 안 들어가나 봐요. 저는 민영도매시장이 도지사 허가받는 게 유사도매시장으로 봤는데 그거는 또 아닌가. 좀 더 이렇게 어제 하다 보니까 유사도매시장이 밑에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더 자주 좀 읽어가지고 감을 익히십시오. 김용희도 지금 책을 보고 있으니까.
포시에 관한 법률 아까 전에 금방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그거 할 때 수산 일반 수산업법 어촌 발전 기본법의 기본을 했습니다. 어업인은 어떻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촌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을 계속 읽어가지고 어업, 운반업, 가공업, 유통업이 구분하고 어업인의 범위 이런 것 같은 게 있다 했습니다. 어촌이 뭐고 어장이 뭐냐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가지고 일단 413회를 끝나는데 네이버에 책을 딱 김영애 치면요 홍보입니다. 책 이렇게 쫙 나옵니다. 2차 서술행 지금 품절입니다. 거의 한 출판사 보니까 진짜 책은 남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도 보면은 열심히 하시고 상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정정해 보내줬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1차 개정해갖고 2차가 개정판이 나왔고요. 얘는 원래 품절 제일 처음으로 제 김용희 씨 책을 낸 거니까요. 1번, 2번이었으니까요. 핵심 병문백답은 지금 원래 편집을 못해가지고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80선 알파입니다. 적중해산 문제 이게 이렇게 지금 김용희 치면은 수품사 이거 지금 품절이고 얘도 지금 개정했으니까 이거 1차 기출해설서 그리고 80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만간에 지금 다음 달 한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1차 이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최근 위주로만 공부해도 2차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80선 알파는 우리나라에 없는 편제입니다. 행시나 사법고시도 이런 편제가 없으니까 잡으시면 같습니다. 오타도 있지만 오타가 거의 없긴 없습니다.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편제가 없다는 걸 잡으시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극입니다. 오늘인가 내일까지가 극입니다. 접수 끝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지금 접수니까 공무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국가직 국업 접수 시작이죠. 저도 접수했습니다. 토요일날 시험을 보지만 접수가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있고요. 접수를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데 지방직 나중에 수산직 공부를 하는 분들도 무조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여기 있네요. 그죠? 국가직 공무원 지금 시험 접수가 20일부터 23일 내일까지입니다. 맞죠?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반드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드리는데 반드시 접수를 이걸 해야만이 올해 수품사 관계 가지고 계시는 수산직 시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접수를 하시고 지방직은 여기입니다. 수산직 모집 공고인데 지방직은 4월 1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여기 올려놨죠. 예, 그래서 접수를 반드시 하시고 접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지방직하고 국가직 선발하는데 김영희도 저 시험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13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등장하겠습니다.